안녕하세요. 지난번에는 대학에 입학한 우리 새내기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, 오늘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회로 나간 우리 대학 졸업생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 졸업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원하는 곳에 이렇게 취업한 분들도 있겠고, 또 취업을 지금 준비 중인 우리 졸업생들도 있을 겁니다. 취업한 경우에도 내가 간절히 바랬던 플랜 A에 온 사람도 있고,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플랜 B에 도달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취업한 분들께 직장 생활 잘 하는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. 첫째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겁니다. 제가 1994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첫 직장인 서울연구원에 다녔을 때, 그때부터 13년을 비교적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행복하게 이 연구원 생활을 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, 그것이 바로 새벽 테니스였습니다. 1994년 2월 1일 날 서울연구원에 첫 출근을 했고, 그때는 저는 정규직 책임연구원이 아닌 초빙 책임연구원 신분이었죠. 그런데 연구원에서 만난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물어요. 테니스 할 줄 아냐고. 그래서 제가 할 줄 안다고. 그랬더니 테니스 그 모임에 나오라는 거예요. 강남병원, 지금은 이제 서울의료원이죠. 거기에 이렇게 클레이 코트가 있었어요. 거기에서 테니스 동아리 선배님들이 아침에 운동을 했죠, 같이. 아마 보통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테니스를 했고, 그리고 나면 샤워를 하고, 그리고 또 그때는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나누어 먹고, 그리고 이제 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으면 대개 8시 한 반쯤. 이제 그때 다른 분들은 막 허겁지겁 출근을 하는데, 저는 이미 아침에 와서 운동도 하고 또 샤워도 하고 식사도 하고 느긋하게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할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매일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 3개월째에는 체중도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고,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새벽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이 테니스를 할 때 그 공에다가 그분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서 더 세게 치곤 했죠. 이렇게 일찍 출근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. 교통체증도 피할 수 있고, 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도 새벽에는 비교적 한산하니까 이렇게 앉아올 수 있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는 걸 거예요. 이렇게 그 매일같이 테니스를 하는 그 생활을 거의 직장 생활 내내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, 이렇게 일요일 저녁 그 이 개그 콘서트가 끝날 무렵이면 직장인들은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니까 점점 이 월요병에 이렇게 우울해져 가는데, 저는 그 개콘이 끝나는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죠. 출근할 생각에.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일찍 출근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라 하는 겁니다. 두 번째 팁은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나에게 일을 준 사람, 일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 일을 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에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죠.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마 되게 작은 일일 거예요. 아주 부분적인 일. 그런데 오직 그 일만 보고 그 일만 이렇게 완수하는 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, 내 사수의 입장, 우리 팀장님의 입장, 우리 과장님의 입장, 우리 부장님, 또 우리 사장님,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회사에 일을 맡긴 그 갑의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왜 이걸 나에게 하라고 할까? 이 일을 내가 하면 이게 어떻게 다른 일과 연결이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질까? 이렇게 일의 전모를 생각하고
일을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직장에서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. 세 번째 팁은 일보다 사람 챙기기예요. 아마도 직장 생활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은 일보다 사람 때문일 겁니다. 일이 힘들어서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매우 무겁고 힘들죠.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죠. 그런데 그것은 그저 다른 것일 뿐이죠. 틀린 게 아니죠. 그러니까 나하고 누군가가 다르다는 것은 둘 중에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일 뿐입니다. 다양한 거죠.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 또는 나의 동료, 나의 선배, 그분들은 도대체 왜 나하고 다를까? 그분들은 어떤 성격일까? 어떤 행동 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조직자형 상사를 만날 때 그분들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바라고 또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을 원하죠. 그런데 반대로 이 창의적이고 어떤 촉매형 이런 상사들은 시간을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성과를,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느냐, 그리고 늘 있던 일이 아닌 정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죠. 그러니까 나의 이 상사가 어떤 성향의 분인지를 내가 잘 알고 그분들의 그런 성격이나 행동에 내가 잘 맞추어야 스트레스가 훨씬 적을 겁니다. 애니어그램, 또 뭐 MBTI, 또 사상 체질도 있고, 뭐 디스크 검사도 있고, 뭐 혈액형, 별자리 등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공부해보고,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성격,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또 공부하면서 다양함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이 있죠. 게리 체프만이 쓴 그 책도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. 이 사랑도 언어가 있다는 거죠.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또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. 마치 중국어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도 그 사람만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알아야 그 사람과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첫 번째는 선물,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, 또 세 번째는 함께 해주는 시간,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, 서비스죠.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.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? 또 내 아내는 또 나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사랑의 언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일보다 사람을 챙기고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내 곁에 누군가가 이렇게 혹여 배제되거나 또는 고립되지 않는지 살피고 또 다독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 서울연구원에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참 행복했던 게 같이 일하는 선배들 또 동료들 또 우리 후배 연구원들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새 사람이 오면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또 술도 한잔하고 누군가가 방학 때 그 대학생들이 잠깐 와서 알바를 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도 또 선교례도 해주고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참 그렇게 사람들을 챙기는 따뜻한 문화가 우리 직장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도 3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한 우물을 파기 전에 여러 우물을 좀 간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하나로 좁히기 전에 좀 다양한 그 대안들,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만약에 우리가 우물을 파는데 처음에 파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죠. 그래서 처음부터 한 곳에 이렇게 올인하기보다는 내가
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대안들을 좀 살펴보고 그 중에 나에게 잘 맞는 것들을 찾아서 목표로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. 대기업 또는 공무원 또는 공사 또 뭐 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누구나 이렇게 목표로 삼는 그런 취업 준비도 있겠지만 나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는 사람에게 잘 맞는 그런 직장 직업은 무엇일까? 그리고 그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이렇게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. 그 골프 운동이 그런 거죠. 결국은 마지막 그 홀에 이 공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때로는 이제 장타로 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게 쳐서 한 번에 많이 가고 때로는 한 번에 목표에 가기도 하죠. 홀인원이 그런 거죠. 그런데 굉장히 안전하게 잘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. 중간에 이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. 그 연못이 있을 수도 있고 벙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꼭 한 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강박 갖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징검다리 건너듯 나눠 갈 수도 있다. 또 취업 말고 창업도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. 서울이나 또는 수도권, 대도시 가장 우리가 선망하는 취업의 장소죠. 근데 꼭 그것이 아니고 비수도권, 중소도시 또는 농산어촌에서 내가 먹고 살 일을 찾아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. 실제로 요즘에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그 조금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. 두 번째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 드릴 팁은 롤모델 스터디입니다. 지난번 대학 새내기들에게도 권해드렸죠. 내가 정말 가서 일하고 싶은 곳에 나보다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, 그 사람을 나의 롤모델로 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께 연락해서 직접 만나고 만나면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했죠. 어떻게 준비하면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은 연봉은 이곳에서의 일의 스트레스, 강도는 어떠한지 행복한지 그리고 이 다음 계획은 뭔지 이렇게 롤모델과 만나서 세 가지를 물어본다면 내가 꿈꾸는 바로 그곳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한 정보와 또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은 취업을 또는 창업을 꼭 나 혼자 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함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또 유튜브로 올려드렸던 경상남도 하동 고아리에 내려와 일하고 있는 6 청년들 이야기. 이분들은 지금 하동의 고아리 이 작은 시골에 와서 수제버거 가게와 또 카페 그리고 또 스테이 이 사업들을 하고 있죠. 이분들은 직장에서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벌고 또 함께 번 거를 함께 나눕니다. 대단히 아주 특이한 경우죠. 저마다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직업을 갖고 살던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.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하는 그 대안으로 우리가 각자 도생할 게 아니라 함께 해보자.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 가서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자. 어디에도 없는 명소를 만들어 보자. 이렇게 시작된 이 고아 버거 청년들의 사업이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죠. 서울시립대학교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 UOS죠. 우리는 이거를 이제 You Our Star 그대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.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저마다 별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별처럼 빛나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. 좋은 별, 훌륭한 별이 있고 또 보잘것없고 못난 별이 있는 게 아니라 별은
모두 다 별입니다. 저마다 다르게 빛나는 보석들이죠. 여러분들도 내가 얼마나 빛나는 보석인지, 별인지를 스스로 발견하시고, 별은 스스로 빛을 내죠. 빛이 나죠. 빛나는 존재이죠. 그리고 그 빛이 누군가에게 또 빛이 되어줍니다. 길잡이가 되어주죠. 내가 나의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. 또 별은 하나하나 별이기도 하지만 이 별들이 서로 이어져서 별자리가 되듯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졸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, 그리고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,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